안녕하세요. 타로하나입니다. 1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내 인생의 흐름이 바뀌는 시점입니다. 이 리딩에서는 여러분의 현재 에너지부터 다가올 변화의 징조, 그 전환이 언제 어떻게 다가올지, 그리고 그 이후의 인생이 어디로 흘러갈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들의 현재 에너지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의 삶은 멈춘 듯하지만 동시에 무질서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먼저 이 첫 번째 카드 펜타클의 여왕 역방향. 여러분은 지금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하고 있어요. 현실적인 필요는 넘쳐나는데 그걸 관리할 여유도 균형도 무너진 상태죠. 누군가를 책임지고 있지만 정작 여러분 자신은 소외되어 있고 재정적이든 감정적이든 나를 위한 투자는 거의 없는 상태예요. 자기 소모, 이것이 현재 여러분의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카드로 나온 전차 카드 역방향. 무언가를 향해 가고 있는 거는 같은데 방향이 없고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의지와 집중력은 산만해지고 겉보기에는 바쁘지만 그 모든 움직임이 헛바퀴 도는 수레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목표는 있는데 도달할 수 없고 원하는 게 뭔지도 모호해지고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딱 그런 흐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카드로 나온 소드의 4번 역방향. 여러분은 지금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의도하지 않은 정체 속에 갇혀 있어요. 회복은커녕 더 지쳐가고 멈춤의 시간이 불안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이 세 장의 카드 조합이 말하는 건 분명해요. 여러분의 에너지가 소진된 상태에서 방향도 잃었고 회복도 되지 않은 채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상태가 변화의 직전이라는 점입니다. 흐름이 무너질 때 새로운 흐름이 시작되니까요. 지금 이 정체된 혼란이 곧 전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전환점이 다가오는 징조는 어떤 방식으로 다가오게 될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인생 흐름이 바뀌기 직전에 처음으로 느껴질 징조는 확신의 부재입니다.
먼저 이 첫 번째 카드, 달 카드 정방향. 이건 단순한 혼란이 아니에요. 직감이 날카롭게 작동하는 동시에 이성은 흐려지는 상태. 여러분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낄 겁니다. 설명할 수 없지만 불안한 예감, 어쩐지 낯선 분위기, 혹은 꿈속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상징적인 장면들. 이 모든 것이 변화의 징조입니다. 그리고 이때 여러분은 선택하게 될 거예요. 믿을 것인가? 무시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온 이 펜타클의 여왕 역방향. 흐름이 바뀌기 직전에 여러분은 어떤 기득권, 익숙한 안정감, 내가 쥐고 있던 무언가를 놓아야 할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건 돈일 수도 있고 직위일 수도 있고 혹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 카드가 말하는 징조는 분명해요. 이건 내 거니까, 나한테 당연하니까라고 믿었던 무언가가 흔들리거나 위협받을 때, 그건 흐름이 변하려는 경고음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카드가 펜타클의 3번 정방향. 그 변화의 문턱에서 등장하는 사람들, 예상하지 못한 제안, 낯선 인물과의 협업, 혹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내의 새로운 흐름일 수도 있어요. 이 카드가 나타날 때는 혼자 하던 일이 타인과 얽히면서 흐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 한 명은 여러분의 운명의 바퀴를 돌릴 핵심 키가 될 수도 있어요. 이 세 장의 조합은 직감은 날카로워지고 안정은 흔들리고 주변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벌어진다면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커다란 분기점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이 흐름을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그럼 전환이 일어나는 시기와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께 찾아오는 변화는 생각보다 조용하게 그리고 아주 명확한 포인트와 함께 다가옵니다. 먼저 첫 번째 카드가 펜타클의 여왕 정방향이 나왔어요. 이 흐름은 실질적 안정이 감지될 때 시작됩니다. 즉, 누군가가 여러분을 돌봐주거나 또는 여러분이 누군가를 책임질 상황에 놓이게 될 때, 금전, 건강, 가정, 돌봄, 이러한 현실적인 환경에 집중하는 순간이 바로 흐름의 전환의 시작점입니다. 이 시기의 핵심은 현실 감각이에요. 모든 게 말이 아니라 실제 움직임으로 변할 때 변화는 땅속에서 자라나는 나무처럼 소리 없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카드로 나온 완지의 여왕 역방향. 이 전환의 방식은 아주 명확합니다. 여러분이 주도권을 쥐게 돼요. 외부에서 누가 이끄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방향을 정해야겠다는 결단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이건 누군가가 나를 끌고 가는 변화가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리더십을 발휘해서 만들어내는 흐름이에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매우 강한 에너지, 추진력, 존재감을 얻게 될 겁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이 세 번째 카드 완지의 6번 역방향이에요. 이 전환이 처음부터 남들의 인정이나 축하를 받는 방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큰 걸 바꾸고 있지만 그게 세상에 바로 티나진 않아요. 오히려 누군가는 여러분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지금의 선택을 비판하거나 무시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틀렸다는 증거가 아니라 진짜 변화 중이라는 신호예요. 전환은 여러분이 현실을 단단히 붙잡고 스스로 주도권을 잡으려는 강한 에너지 속에서 시작됩니다. 그 변화는 처음엔 조용하고 고독할 수 있지만 그만큼 진짜예요. 누가 몰라줘도 상관없습니다. 그 흐름은 결국 여러분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옮겨놓을 테니까요. 그럼 변화 이후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 모습일지 보도록 할게요. 이 흐름이 바뀌고 나면 여러분의 삶은 겉으로 보기엔 훨씬 더 강해집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이 잔재로 남아있을 거예요. 이 소드의 3번 역방향, 이 카드는 과거의 상처, 실망, 배신, 이제는 그것에서 벗어나려는 흐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고 아물어가는 상처를 그냥 지나간 이야기로 놓아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방향이라는 점에서 알 수 있듯 완전한 치유는 아닙니다. 덮고 지나가는 방식의 회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카드로 악마 카드가 정방향으로 나왔어요. 이건 단순한 부정적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은 흐름이 바뀐 이후에 어떤 욕망, 집착, 관계 혹은 유혹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게 될 수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이 그런 에너지를 가진 존재가 될 수도 있죠. 통제와 중독 사이의 경계에서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삶을 쥐고 흔드는 에너지가 강해집니다. 예전에는 휘둘렸던 것에서 지금은 여러분이 휘두르는 위치로 바뀌는 흐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나온 소드의 기사 역방향. 조심해야 할 건 이 에너지가 무모하거나 과격한 방식으로 표출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은 급한데 방향은 흐릿하고 결정을 너무 빨리 내리거나 상대를 밀어붙이다가 스스로 상처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속도는 있지만 정교함은 부족한 상태예요. 여러분은 새로운 에너지를 얻지만 그걸 어떻게 쓸지는 여전히 훈련 중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약하지 않아요. 하지만 강해지는 과정에서 스스로를 시험하게 될 거예요. 과거는 흘려보냈고 지금은 무언가를 움켜쥐었지만 이제는 그걸 어디로 휘두를지 결정해야 할 시점이 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변화를 막는 장애물은 어떤 것이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흐름이 바뀌기 직전에 가장 흔하게 등장하는 장애물은 놀랍게도 스스로의 에너지입니다. 이 첫 번째 카드가 전차 카드 역방향. 이건 강력한 방해 신호예요. 여러분 안에 의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너무 산만하게 흩어지거나 혹은 너무 억지로 몰아붙이는 방식으로 표출되고 있어요. 마치 뭔가를 해야 하긴 하는데 정확한 방향 없이 발만 굴리고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의 추진력은 무너진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즉, 여러분의 결정장애, 급한 마음 또는 조급한 확신이 오히려 변화를 지연시키고 있을 수 있다는 경고예요. 그리고 두 번째 카드로 나온 컵의 4번 역방향. 이건 기회를 못 알아보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삶에서 반복되어 온 패턴이 여러분의 시야를 좁혀왔고 그로 인해서 눈앞에 놓인 가능성조차 별거 아니야 라고 넘겨버리는 경향이 생겼어요. 하지만 다행히 역방향으로 나왔습니다. 이제는 그 태도에서 벗어나려는 조짐도 있어요. 다만 문제는 그 틈을 진짜 기회가 지나가 버릴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 카드가 말하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나온 카드 완지의 에이스. 흥미롭게도 이 카드는 방해가 아니라 기회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나왔다는 건 기회가 있음에도 그것이 방해로 작용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바로 기회가 너무 커서 두렵기 때문이에요. 너무 좋은 제안, 너무 큰 시작, 그런 건 실패하면 어쩌지라는 공포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시작하고 싶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야라며 자기 합리화를 반복하게 됩니다. 내면의 혼란된 추진력, 시야 밖의 기회, 그리고 두려운 새로운 시작. 이 세 가지가 겹쳐지면서 여러분은 스스로 흐름을 지연시키고 있어요. 이걸 돌파하는 순간 진짜 전환은 시작될 겁니다. 그럼 이 흐름을 바꾸기 위한 여러분의 자세나 태도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인생의 흐름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바뀌어야 할 건 외부가 아니라 나의 내면의 상태예요. 이 첫 번째 카드가 컵 여왕 정방향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태도는 감정을 무시하지 않는 섬세한 자기인식이에요. 감정이 올라오면 외면하거나 눌러버리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이 어디서 왔는지 조용히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느끼는 불안, 무력감, 조급함, 그 감정들이 들리는 순간에
그 안에 전환의 열쇠가 숨어 있어요. 이 컵의 여왕은 자기 감정의 파동을 존중하고 타인의 말이 아닌 자신의 느낌을 신뢰합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태도는 논리적 확신이 아니라 정서적 진실성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카드 완지의 3번 역방향. 이건 앞으로 나아가려는 의지는 있으나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는 습관을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이미 지나간 계획, 끝난 관계, 놓쳐버린 타이밍, 이러한 것에 대한 미련을 잘라내는 거예요. 미래를 향해 시야를 열어야 할 때 여러분은 아직도 예전엔 이랬는데를 반복하고 있어요. 그건 발전이 아니라 후퇴의 회상일 뿐이에요. 흐름을 바꾸려면 과거가 아닌 앞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카드 소드의 역방향이 다시 한번 나왔어요. 이 카드가 지금 여기에 있다는 건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상처에 집착하지 말 것. 과거의 실패, 배신, 아픔은 지금의 흐름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기억은 단지 경험으로만 남아야지 앞으로 나아가는 발목을 잡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 세 장의 카드가 말하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바꿔야 할 건 감정을 인정하고 뒤를 돌아보지 않으며 과거의 상처를 핑계로 삼지 않는 마음가짐. 그 태도가 바로 여러분의 삶의 흐름을 바꿔낼 첫 번째 도화선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보내는 우주의 메시지 오라클 카드 보도록 할게요. I want to cry for you라는 카드가 나왔네요. 나는 너에게 마지막 눈물을 주었다. 이제 끝이야 라고 말하는 카드예요. 이 카드의 핵심은 감정의 절단입니다. 더 이상 붙들지 않겠다. 더 이상 아프지 않겠다. 그리고 더 이상 그 누구도 나의 눈물을 가질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이건 무너진 마음이 아니라 강해진 감정의 통제력이에요. 우주는 말합니다. 이제는 놓아야 한다. 더 이상 울어주지 말고 그 에너지를 나 자신을 위해 써야 할 때다. 이 메시지는 여러분에게 경고가 아니라 승인입니다. 슬퍼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냉정해져도 된다고. 그게 바로 다음 흐름으로 가는 진입문이라고. 그럼 결정적 변화의 시점의 징조 어떻게 나타나게 될지 보도록 할게요. 컴패션의 카드가 나왔네요. 이 카드가 말하는 건 이거예요. 타인의 다름을 포용하고 당신 자신의 불완전함도 받아들이세요. 이 카드는 여러분에게 분명한 신호를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흐름이 바뀌기 직전에 마음속에서 기준이 느슨해지는 순간이 찾아올 겁니다. 평소엔 못 견디던 사람, 예전엔 인정 못했던 자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그래, 그럴 수도 있지라고 스스로 허용하게 되는 순간, 그때가 바로 흐름이 반전되기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진짜 변화는 용기 있게 밀어붙일 때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내려놓을 때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누군가를 이해하게 되는 순간, 스스로를 다그치지 않게 되는 순간, 그 감정의 유연함이 바로 운명의 물줄기를 바꾸는 스위치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카드는 그 전환의 징조를 말해줍니다. 참을 수 없는 것을 참고 있는 나, 용서하지 못했던 것을 놓고 있는 나, 그게 우주가 준비한 타이밍의 사인이에요.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그 순간 여러분은 흐름의 문턱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럼 변화 이후에 여러분이 도달할 운명의 목적지는 어디인지 보도록 할게요. 이 카드가 전하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신성한 의식이 여러분에게 명확함과 통찰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전하는 건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이건 운명과의 연결, 삶과 에너지의 정렬, 그리고 내면의 길을 정확히 보는 눈에 대한 상징입니다. 변화 이후에 여러분은 이전보다 훨씬 더 명료하게 삶을 인식하게 될 거예요. 그 전에는 뭔가에 쫓기듯 선택하고 이해할 수 없는 감정에 끌려다녔다면 이제는 여러분 안에서 확신이 스스로 솟구쳐 오르게 될 거예요.
이 카드에서 말하는 신성한 의식은 반드시 종교적이거나 형식적인 의식일 필요는 없습니다. 깊은 결심, 반복되는 행동, 나만의 약속, 그리고 고요한 내면과의 만남. 그게 바로 여러분의 운명을 조율하게 만드는 신성한 루틴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의식을 통해서 여러분은 더 이상 길을 묻지 않게 될 거예요. 이제는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여기가 내 자리다라는 확신을 갖게 될 겁니다. 혼란은 끝나고 흐름은 바뀌고 이제 여러분은 의식적으로 삶을 움직이는 사람이 될 거예요. 이 카드가 여러분의 마지막 키워드를 딱 보여줍니다. 명확함, 그리고 통찰. 그것이 여러분이 도달하게 될 운명의 최종 목적지예요. 여러분, 삶의 흐름은 언제나 예고 없이 변합니다. 하지만 우주는 항상 그 전환점 앞에 작은 징조를 던져둡니다. 느낌, 침묵, 반복되는 상황, 낯선 감정. 그 모든 것이 흐름이 바뀌는 신호예요. 여러분은 이제 알게 되었을 겁니다. 무엇이 흐름을 막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변화가 다가오는지, 그리고 그 변화 뒤에 어디로 가게 될지. 이 리딩은 예언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 안에 이미 존재했던 흐름의 청사진을 타로와 오라클이 꺼내 보여준 거예요. 흐름은 바뀝니다. 하지만 그 물줄기를 선택하는 건 언제나 여러분의 의지입니다.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리딩을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증거예요. 흐름 위에 올라타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움직일 순간이에요. 그럼 1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리딩에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응원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타로하나입니다. 2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내 인생의 흐름이 바뀌는 시점입니다. 이 리딩에서는 여러분의 현재 에너지부터 다가올 변화의 징조, 그리고 그 전환이 언제, 어떻게 다가올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현재 에너지가 어떤지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카드로 컵의 5번 정방향, 그리고 죽음 카드 역방향, 그리고 심판 카드가 정방향으로 나왔습니다. 이 카드의 조합은 여러분이 현재 상실을 통과하는 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카드 컵의 5번. 이 카드는 미련, 후회, 그리고 이미 지나가 버린 것에 대한 감정이 짙게 깔려 있음을 나타냅니다. 어떤 감정이든 이미 엎질러진 상황이든 그것을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여러분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남아있는 가능성조차 보지 못한 채 잃은 것만을 바라보며 붙잡고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카드, 죽음 역방향. 이건 굉장히 강한 메시지입니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그 문을 스스로 닫고 있는 상태예요. 과거의 습관, 관계, 가치관, 상황을 정리하지 못한 채 질질 끌고 가고 있다는 경고죠. 이 죽음 카드가 역방향으로 등장할 때 우주는 이미 여러분에게 바뀌어야 한다는 신호를 수차례 보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여전히 그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나옵니다. 이 심판 카드 정방향. 지금 여러분은 선택의 순간에 서 있습니다. 과거를 끊고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후회 속에 계속 머물 것인가? 이 카드는 재생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기록을 뜻합니다. 이제까지의 여러분의 선택이 지금의 흐름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할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판단하고 책임지고 결정해야 할 때입니다. 이 세 장의 카드 조합은 지금 명확합니다. 과거에 붙잡힌 현재, 정리가 되지 않는 변화, 그리고 이제 도착한 진짜 선택의 시간. 지금 여러분의 흐름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정리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께 다가올 전환점이 다가오는 징조는 어떻게 오게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에게 오는 전환의 조짐은 여러분이 약해지는 순간에 가장 먼저 찾아옵니다. 먼저 이 첫 번째 카드 완지의 7번 역방향. 이건 포기하고 싶은 마음, 더는 싸우고 싶지 않은 감정, 혹은
무기력 속에 나를 방치하게 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카드가 전환의 징조로 나왔다는 건 여러분이 이제는 무언가를 지키기보다 내려놓고 싶어질 때 삶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신호입니다. 버티던 힘이 빠지는 건 실패가 아니라 다른 흐름으로 들어가기 위한 의식적인 이완일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카드 펜타클의 이번 역방향, 혼란 속에서 중심을 잃게 될 거란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균형을 맞추려고 애쓰지만 모든 게 왔다 갔다 하고 판단도 흐려지고 심지어 중요한 결정을 미루거나 실수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건 이 혼란이 우연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너무 많은 걸 동시에 붙들고 있었고 이제 그중 하나를 의식적으로 놓아야 할 때가 다가온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카드 컵의 7번 정방향, 마지막 징조는 혼란한 선택지입니다. 여러분께 생각보다 많은 옵션이 주어질 수도 있고 혹은 여러분이 막연히 꿈꾸던 가능성들이 갑자기 현실적인 형태로 눈앞에 나타날 수 있어요. 문제는 그중 무엇이 진짜인지 헷갈린다는 점입니다. 이 카드가 말하는 건 단순해요. 현실을 분별하라. 망상과 직관을 구분하라. 여러분이 이 시점에서 무엇을 고르느냐가 흐름을 정반대로 갈라놓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세 장이 말하는 건 이거예요. 에너지가 빠질 때, 균형이 깨질 때, 눈앞에 환상이 등장할 때. 그게 바로 여러분의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징조입니다. 혼란은 곧 전환이에요. 그리고 전환은 항상 그 혼란 한가운데서 시작됩니다. 그럼 전환이 일어나는 시기와 방식은 어떻게 찾아오게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변화는 희망이 충만할 때 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희망을 의심하게 되는 시점, 바로 그 순간이 전환의 시작입니다. 먼저 이 첫 번째 카드 스타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왔어요. 이건 기대가 꺾이고 방향을 잃는 시기를 상징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된다. 내가 뭘 위해 살고 있지? 그런 허무함과 무력감이 찾아올 때 사실 그건 진짜 변화가 시작되기 직전의 침묵이에요. 이 카드가 말하는 건 이겁니다. 낭만이 꺾인 자리에 진짜 선택이 생긴다. 그리고 두 번째 카드, 힘 카드가 정방향으로 나왔어요. 이 시점에서 여러분은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듯하지만 내면에서는 엄청난 통제와 인내를 하고 있는 상태에 도달합니다. 누구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안의 충동, 불안, 분노, 약함, 그 모든 것을 조용히 조율하며 버티고 있을 때 여러분의 에너지는 완전히 새로운 주파수로 바뀌게 됩니다. 이건 격렬한 변화가 아니라 고요하지만 단단한 전환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카드 소드 왕이 역방향으로 나왔어요. 바로 이때 여러분은 하나의 선택을 놓고 혼란과 의심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평소라면 냉철하게 판단했을 상황인데도 이 시기에는 판단력이 흐려지거나 자기 확신이 무너질 수 있어요. 혹은 외부로부터 지배적이거나 통제적인 인물의 간섭이 변화를 막으려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방향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논리로 해결할 수 없는 지점에서 변화가 시작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정리하자면 희망이 무너지는 순간, 감정을 조용히 다스리는 시기, 이성을 잃고 흔들리는 선택압, 이 세 가지가 겹칠 때 여러분의 인생 흐름은 확실히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이 변화는 드라마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내면의 구조 자체가 바뀌는 방식으로 진행될 거예요. 그럼 변화 이후에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변하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이 바뀌고 나면 그 변화는 바깥보다 안쪽의 구조를 먼저 바꿉니다. 먼저 이 첫 번째 카드가 펜타클의 4번 역방향으로 나왔어요. 변화 이후에 여러분은 이전과 달리 쥐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안정이라는 이름 아래 집착했던 것, 두려움 때문에 붙잡았던 관계나 자신, 그 모든 걸 내가 붙잡고 있던 게 나를 묶고 있었구나 하고 인식하는 순간 진짜 해방이 시작됩니다.
이 카드의 역방향은 강제적 상실이 아니에요. 의식적인 놓아버림입니다. 비워야 들어온다는 말. 여러분은 그걸 행동으로 체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카드, 황제 카드 정방향. 그 놓아버림의 끝에서 여러분은 완전히 새로운 중심을 얻게 됩니다. 이전에는 흐트러졌던 자존감, 흔들리던 결정력, 애매했던 경계선이 모두 정리되면서 삶에 질서와 권위, 주도권이 생깁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정한 규칙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흐름. 그게 바로 변화 이후 여러분이 얻게 되는 내적 구조의 확립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카드로 펜타클의 에이스 역방향이 나왔어요. 이 시점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새로운 기회는 쉽게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경고입니다. 기회 자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걸 현실화하는 데 필요한 준비가 아직 부족하거나 정확한 타이밍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카드의 핵심은 기회가 오긴 하지만 흘러갈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변화 이후에 오는 기회를 붙잡기 위해선 지금부터의 의식과 판단이 훨씬 더 중요해진다는 메시지예요. 내려놓음이 시작되고 내 안에 권위가 세워지고 새로운 가능성이 눈앞에 있지만 그걸 현실로 만드는 건 여전히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제 삶은 여러분의 중심으로 굴러가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 중심에 무엇을 놓을지는 오롯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변화를 막고 있는 장애물 또는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 무엇인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을 막고 있는 건 누군가의 외부 간섭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원칙, 기준, 그리고 죄책감입니다. 먼저 첫 번째 카드로 저스티스 카드가 정방향으로 나왔어요. 이 카드는 균형과 공정, 도덕, 책임의 상징입니다. 문제는 그 모든 것이 지금 여러분에게 너무 무거운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나는 이걸 지켜야 해. 이건 내가 책임져야 하니까. 상식적으로 그건 아니지.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이 카드가 장애물로 나왔을 때 가장 흔한 패턴은 자기 검열입니다. 변화가 필요한 걸 알아도 그러면 내가 나쁜 사람처럼 보일까봐 멈춰버리는 거예요. 지나친 정의감은 흐름을 얼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카드 황제의 정방향. 다시 한번 구조와 통제의 상징이 등장했죠. 여기선 그것이 지나치게 굳어진 자아 혹은 권위의식, 고정관념, 강박적인 자기 통제로 나타납니다. 흐름은 나에게 맞춰야지 내가 흐름에 흔들리면 안 돼. 이런 태도는 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두려움의 방어 기제일 수 있습니다. 진짜 변화는 통제를 내려놓는 순간에 시작돼요. 그리고 세 번째 카드, 소드의 9번 정방향. 여기서 핵심이 드러납니다. 잠들 수 없을 정도의 걱정, 끌어안고 있는 후회, 자기 자신을 향한 가혹한 비난. 이 모든 감정이 여러분을 가만히 못 있게 만들고 있어요. 불면, 초조, 자책, 그리고 아무것도 바꾸지 못할 것 같은 절망감. 하지만 이 카드가 정방향으로 나왔다는 건 이 고통은 실제하고 있고 여러분은 그걸 무시하면 안 된다는 신호입니다. 이 세 장이 말하는 건 이거예요. 너무 강한 기준, 너무 경직된 태도, 그리고 그 안에서 묵인된 고통. 이 세 가지가 지금 여러분의 흐름을 조용히 하지만 확실히 막고 있습니다. 흐름을 바꾸고 싶다면 무너져야 할 건 외부의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이래야 한다는 고정된 문장이에요. 그럼 흐름을 바꾸기 위해 여러분이 취해야 할 자세나 태도는 어떤 것이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카드로 컵의 8번 카드가 정방향으로 나왔습니다. 이 카드가 말하는 메시지는 단순해요. 더는 의미 없는 것에서 떠나라.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흐름을 붙잡고 있어봤자 더 이상은 변화가 없다는 걸요. 미련과 아쉬움, 아직 남아있을 가능성 같은 건 다 핑계일 뿐이에요. 이 카드가 나타났다는 건 지금 떠나야 할 때가 왔다는 신호입니다. 이건 도망이 아니에요. 진짜 나를 찾기 위한 의식적인 이탈이에요.
머뭇거리면 늦습니다. 이 흐름은 여러분이 먼저 등을 돌려야 열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카드로 나온 여사제의 역방향. 지금 여러분은 자기 직관을 거스르는 중입니다. 감으로 알고 있는 거를 이성으로 억누르고 그럴 리 없어, 설마 이러면서 스스로를 속이고 있어요. 이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왔을 때 흐름을 바꾸기 위한 태도는 단 하나예요. 속마음을 인정하고 그걸 기준으로 움직이는 것. 논리도 필요 없고 타인의 조언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스스로에게 정직해지는 용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카드로 나온 컵의 7번 역방향. 이건 환상에서 깨어나는 카드입니다. 이전에는 수많은 가능성 속에서 갈피를 못 잡았다면 이제는 그 모든 혼란을 내려놓고 현실적인 하나를 고를 시점이라는 뜻이에요. 망상을 내려놓고 이상향을 접고 현실과 타협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짜 내가 원하는 것과 헛된 기대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라는 신호예요. 이 카드가 말하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더 이상 흐리지 말 것, 이제는 또렷하게 볼 것, 그리고 선택할 것. 이 세 장의 카드가 말하는 흐름은 이거예요. 떠나라, 인정하라, 그리고 깨어나라. 이 세 가지를 실천하는 순간 지금까지 꼬여있던 흐름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게 풀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보내는 우주의 메시지, 어떤 조언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퀸 오브 마이 월드라는 카드가 나왔네요. 이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외부가 기준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내 우주의 여왕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 이 카드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있어요. 당신은 스스로를 선택할 수 있습니까? 이 흐름을 바꾸는 데 필요한 건 환경도 아니고 타인의 인정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중심에 세우는 것.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은 더 이상 반응하지 않고 스스로 움직이게 됩니다. 내가 만든 규칙, 내가 만든 질서, 내가 만든 세계. 이 카드가 의미하는 건 그 주도권을 당당히 되찾으라는 우주의 명령이에요. 이제는 눈치 보지 마세요. 작아지지 마세요. 타인의 기준 속에 나를 끼워 맞추지 마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세계의 여왕입니다. 그럼 우주가 알려주는 결정적 변화 시점의 징조는 어떤 건지 보도록 할게요. 미라클스의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가 말하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기적은 어디에나 있다. 믿음을 잃지 마라. 흐름이 완전히 전환되기 직전에 여러분은 말도 안 되는 우연들을 연달아 마주하게 됩니다. 어디선가 본 적 있는 문장, 생각난 사람이 우연히 연락해 오는 일, 길을 바꿨더니 새로운 기회가 나타나는 일, 평소라면 그냥 지나칠 작은 일들이 놀랍도록 맞물려 들어갑니다. 이 카드가 등장했다는 건 그 순간들을 기적으로 인식할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사인들은 이성적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삶의 사소한 틈 사이, 일상적인 대화, 익숙한 장소 안에서 우주는 변화의 입구를 조용히 열어둡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건 그 문을 의심 없이 통과할 신념이에요. 믿는 순간 흐름은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전환시키는 첫 파동이 될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변화 이후에 여러분들이 도달할 운명의 목적지는 어디인지 보도록 할게요. 이 카드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신비한 힘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를 믿으세요. 이 메시지는 선언이에요. 여러분이 흐름을 통과하고 모든 선택과 결단의 끝에 도달했을 때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에너지와 깊이 연결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게 됩니다. 왜라는 의심보다 지금 이 방향이 맞다는 직감의 확신이 깃듭니다. 이 신비한 힘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논리의 증명도 아니고 어떤 종교적 상징조차 아닐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 안에서 조용히 울리는 확신, 그리고 삶의 흐름에 올라탄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길의 안내입니다. 이 카드가 말하는 운명의 목적지는 더 많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나를 신뢰하는 능력, 그리고 세상을 믿는 감각이에요. 그 단계에 도달한 사람은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길을 몰라도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끄는 힘이 나 밖에 있는 동시에 나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여러분은 그 힘에 이끌리는 존재가 아니라 그 힘과 동조하며 살아가는 자가 됩니다. 믿으세요.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이끌림은 우연이 아닙니다. 운명입니다. 그럼 이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리딩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타로 하나입니다. 3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내 인생의 흐름이 바뀌는 시점입니다. 이 리딩에서는 여러분들의 현재 에너지부터 다가올 변화의 징조, 그리고 그 전환이 언제 어떻게 다가올지, 그리고 그 이후의 인생이 어디로 흘러갈지를 들여다볼 겁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들의 현재 에너지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은 균형을 잃은 채 균형을 가장하고 있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먼저 첫 번째 카드로 펜타클의 2번 역방향 카드가 나왔어요. 겉으로 보기엔 일상을 굴리고 있고 무언가를 잡고 있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모든 게 중심 없이 흔들리는 상태입니다. 우선순위는 뒤섞이고 감정과 현실의 간극은 커지고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붙들지 못한 채 피로감만 축적되는 흐름이죠. 그리고 두 번째 카드, 저스티스 카드 정방향. 이건 그 와중에도 여러분이 여전히 자기 기준과 정의, 책임감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감정적이어도 판단은 공정해야 해. 흔들려도 나 자신에게는 떳떳해야 돼. 이런 마음이 지금 여러분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균형이라는 이름의 기준이 여러분을 더 고립시키고 무겁게 만들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균형을 유지하려다 자신을 놓치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카드, 소지의 3번 카드 역방향.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다만 그 상처가 이제는 통증이 아니라 무감각으로 남은 상태예요.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상태죠. 잊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냥 감각을 꺼버린 것 뿐이에요. 그것이 지금의 냉정함이나 이성적인 태도로 가장되고 있다면 이건 흐름의 에너지를 잠식시키는 묵은 정서가 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중심 없이 버티는 현실, 균형이라는 명분, 감정의 무감각. 여러분은 지금 유지와 진짜 변화 사이 어딘가에서 조용히 무너지는 중일 수 있습니다. 이 상태는 곧 흐름이 바뀌기 직전의 침묵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전환점이 다가오는 징조는 어떻게 오는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삶의 흐름이 바뀌기 직전에 가장 먼저 오는 건 내 안에 리더십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먼저 완지의 여왕 역방향, 전환이 다가올 때 여러분은 자신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고 감정적으로 위축된 자아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기 꺼려지고 표현은 줄어들고 스스로를 주체가 아니라 방관자처럼 느끼게 되는 흐름이에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라는 자괴감이 몰려오면 그건 전환이 가까워졌다는 강한 징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카드 완제의 왕 역방향. 동시에 여러분은 주도권을 완전히 잃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결정을 미루거나 회피하게 되고 혹은 누군가가 여러분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듯한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혹은 반대로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자기 확신 없는 지배욕이나 비틀어진 권위의식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존감 저하가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이 흐름을 끌고 갈 수 없다는 인식. 바로 그 감정이 전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카드 완지의 기사 역방향.
여러분은 이 흐름에서 무언가를 하고 싶지만 어디로, 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충동은 올라오지만 실행은 따르지 않고 열정은 있지만 방향이 없습니다. 이건 행동을 멈춘 것이 아니라 행동할 의지를 잃어버리는 지점이에요. 그리고 이 무기력의 골짜기에서 여러분의 새로운 흐름은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세 카드의 조합이 말하는 건 이거예요. 나에 대한 의심, 주도권 상실, 길을 잃은 충동. 이 세 가지가 겹쳐지는 그 순간, 바로 그 붕괴의 정점에서 여러분의 인생은 새로운 흐름으로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세요. 무너질 때가 시작입니다. 그럼 이 전환이 일어나는 시기와 방식은 어떻게 오는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카드로 컵의 7번이 정방향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흐름은 선택지가 갑자기 너무 많아지는 시점에서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계획은 많은데 확신은 없고 상상은 풍부한데 구체성은 없습니다. 이 카드는 이상과 현실이 충돌하는 지점을 말해요. 전환의 타이밍은 바로 그때입니다. 마음속으로 계속 시뮬레이션만 하면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을 때 우주는 하나의 길만을 강하게 부각시키기 시작합니다. 즉, 이 흐름은 선택의 압박 속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카드로 소드의 시종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왔어요. 이 카드가 말하는 전환의 방식은 불명확하고 조용한 충격입니다. 정보의 왜곡, 예기치 못한 말, 혹은 오해로 인한 갈등, 누군가의 무책임한 말 한마디, 혹은 나 자신이 감정적으로 행동한 결과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는 전환이 거창하게 시작될 거라고 믿지만 실제로는 아주 사소한 실언, 오해 또는 우연한 말실수에서 흐름이 바뀝니다. 이건 의도된 변화가 아니라 흘러 들어온 변화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카드로 펜타클의 6번 정방향이 나왔어요. 결국 이 전환은 관계를 통한 교환 혹은 주고받는 균형을 회복하는 과정으로 구체화됩니다. 이전에는 일방적으로 주기만 했거나 받기만 했던 관계 속에서 균형이 잡히기 시작하면서 흐름이 재편됩니다. 그건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금전이나 시간, 에너지의 분배일 수도 있어요. 정리하자면 여러분이 선택이 많아서 우왕좌왕할 때, 그리고 예상 못한 일이나 정보로 혼란이 생길 때, 그 와중에 관계 속에서 균형이 회복될 때, 여러분은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새로운 흐름을 타게 되는 겁니다. 전환은 계획된 시작이 아니라 혼란과 미묘한 교류 속에서 벌어지는 자연스러운 재편성이에요. 그리고 그 시점이 지금 여러분에게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 변화 이후에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떤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카드로 여왕제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왔습니다. 변화 이후의 삶은 겉으로는 풍요로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감정적으로 무뎌지고 누군가를 돌보거나 애써 공감하던 태도에서 거리를 두는 흐름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건 상처 때문이 아니에요. 돌봐주고 공감하고 이해해주던 그 역할이 나를 갉아먹고 있었다는 걸 인식하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 이제는 나를 먼저 돌봐야 한다는 방향성으로 돌아선 거예요. 그리고 그건 분명한 성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카드로 나온 마법사의 역방향. 무언가를 창조하고 시작하는 데 있어서 망설임과 확신 부족이 뒤따릅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지금이 맞는 타이밍일까? 이런 생각들이 늘 머릿속을 채우고 있죠. 이 시점에서 여러분은 이미 자격이 있음에도 그걸 믿지 못하는 상태에 빠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실패가 아니라 내면에서 정밀하게 방향을 다시 잡는 과정입니다.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무언가를 망치지 않으려는 이 망설임조차 여러분을 더 정교한 상태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카드로 나온 이 펜타클의 왕 정방향. 이 끝에서 여러분은 확고한 현실감과 안정감을 손에 넣습니다. 이 카드는 성취보다는 안정된 영향력을 상징합니다. 사람들의 중심이 되고 재정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는 사람, 의견을 묻고 싶은 사람이 되는 흐름이에요. 그건 화려하거나 폭발적인 성공이 아닙니다. 하지만 단단하고 무너지지 않는 위치,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성숙한 리더십을 갖게 돼요. 여러분은 결국 감정에서 독립하고 확신 없는 탐색을 거쳐서 중심에 안착하게 됩니다. 지금은 불안정해 보여도 곧 여러분은 이 모든 흐름의 기준점이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변화를 막는 장애물 또는 발목을 잡고 있는 건 무엇인지 볼게요. 먼저 소드의 에이스 카드가 정방향으로 나왔습니다. 이 카드는 명확한 사고, 결단력, 진실의 칼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장애물 포지션에 등장했다는 건 여러분이 지나치게 이성적인 판단과 논리만을 기준 삼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되니까 하지 말자. 논리적으로 이건 리스크가 크다. 그런 식의 지나친 분석은 오히려 흐름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실을 보는 눈이 날카롭다는 건 좋은 무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모든 걸 베어버리는 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카드 완지의 7번 역방향. 이건 에너지 소진 그리고 포기하려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버틸 이유가 사라졌다고 느끼는 중일 수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 자기 입장을 지켜낼 힘이 약해졌고 혹은 이 싸움 내가 왜 하고 있는 거지? 이러한 회의가 찾아오고 있어요. 이 에너지는 움직임을 멈추게 만듭니다. 지금 전환이 안 되는 건 외부 상황이 아니라 나는 더 이상 맞서고 싶지 않아라는 내면의 항복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카드가 컵 기사 정방향이에요. 표면적으로 이 카드는 감성, 낭만, 이상, 메시지 전달을 뜻합니다. 하지만 지금 위치에선 그 감정의 흐름이 너무 부드럽고 느리고 현실적인 추진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언젠가는 괜찮아질 거야. 느낌이 올 때 하자. 이런 태도는 변화에 필요한 정확한 타이밍과 선택의 힘을 약화시킵니다. 감정이 흐르도록 내버려 두는 건 중요하지만 흐름을 이끌어야 할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변화는 미루어집니다. 지나친 이성, 무너진 방어, 감정에 기대는 낭만. 이 세 가지가 지금 여러분의 흐름을 확실하게 지금 묶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논리를 꺾고 에너지를 다시 일으키고 감정에서 일어나 행동으로 전환하는 결단이에요. 흐름은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라 붙잡는 겁니다. 그럼 이 흐름을 바꾸기 위한 여러분의 자세, 태도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스타 카드가 정방향으로 나왔습니다. 이건 분명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안에는 이미 길이 있다. 어떤 외부의 확신이나 조언 없이도 여러분은 스스로가 향하고 싶은 방향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별은 밤하늘에 떠 있죠. 지금은 어둡기 때문에 별이 보이는 시기입니다. 즉,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붙잡을 수 있는 용기. 그게 지금 여러분이 가져야 할 핵심 태도예요. 그리고 두 번째 카드로 나온 컵의 2번 역방향. 하지만 그 희망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가장 크게 걸리는 건 관계에서의 균열입니다. 누군가와 마음이 어긋나 있거나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거나 혹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내 마음을 주고 싶지 않다는 거부감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카드가 말하는 건 이거예요. 이 흐름은 관계 안에서 어그러졌고 관계에 대한 시선이 달라지지 않는 한 새 흐름은 들어올 수 없다. 신뢰를 회복해야 할 대상이 타인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일 수도 있다는 점, 지금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카드 소드의 여왕이 역방향으로 나왔습니다. 이 카드가 태도의 자리에서 역방향으로 등장했다는 건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너무 냉정하고 때론 감정 없이 자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감정이 아니야. 이건 논리야. 이건 당연히 안 되는 일이야. 이런 식의 판단이 여러분을 차갑고 무감한 상태로 몰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결국 삶의 흐름을 바꾸는 감각 자체를 차단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카드가 말하는 태도는 역설적입니다. 이성을 내려놓고 감정의 취약함을 인정할 것. 진짜 단단함은 무표정이 아니라 상처를 감추지 않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이 세 장의 카드가 말하는 건 이거예요. 희망은 이미 있다. 하지만 신뢰는 깨져 있고 스스로도 자기 마음을 닫고 있다. 여러분이 흐름을 바꾸고 싶다면 이제는 다시 믿는 연습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누구보다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럼 우주가 여러분에게 보내는 메시지 오라클 카드 한 장 보도록 할게요. 다운캐스트 프라이드의 카드가 나왔네요. 이 카드가 의미하는 건 이거예요. 자존심이 무너질 때 진실이 드러난다. 지금 여러분이 흐름을 바꾸지 못하고 있다면 그 중심에는 자존심이라는 무거운 갑옷이 서 있습니다. 내가 왜 져야 해? 이 정도는 견뎌야지. 약하게 보이면 끝이야.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을 버티게 만든 동시에 단단한 고립 속에 가두어 버렸어요. 하지만 이 카드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무너질 때 비로소 진짜 힘이 생긴다. 자존심을 내려놓는 건 굴욕이 아니에요. 그건 진짜 나로 돌아가는 입구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강한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쳤다고 말해도 됩니다. 불안하다고 인정해도 여러분의 존재는 흐려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흐름을 바꾸는 첫 파동을 만들게 됩니다. 이 카드는 여러분에게 강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지금 당신은 진짜 힘의 문 앞에 서 있다. 그리고 그 문은 겸손하게 무너지는 자만이 통과할 수 있다. 그럼 우주가 보내는 결정적 변화 시점의 징조는 어떤 건지 보도록 할게요. 셀프 러브 카드가 나왔네요. 셀프 러브 is the foundation of all love라는 카드입니다. 자기 사랑은 모든 사랑의 기초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카드예요. 이 카드가 징조로 등장했다는 건 분명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흐름은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가 바뀌는 순간부터 요동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 문득 내가 이만큼 참고 견디는 게 나를 위한 게 맞나? 왜 나는 늘 나를 제일 마지막에 두고 있지? 이런 조용하지만 날카로운 자각이 찾아올 때 그건 단순한 감정 변화가 아니라 우주가 흐름을 바꾸기 위해 건드리는 핵심 화로입니다. 이 카드가 말하는 징조는 거창하지 않아요. 하지만 가장 본질적이에요. 더 이상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 꾸미지 않고 누군가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 웃지 않고 무언가를 포기하면서까지 괜찮은 사람이 되려 하지 않을 때 그때 흐름은 확실히 바뀝니다. 전환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나와의 관계가 달라질 때 모든 흐름이 재편됩니다. 여러분이 나를 먼저 안아줄 때 세상은 여러분을 다르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변화 이후 도달할 운명의 목적지는 어딜지 보도록 할게요. 당신 안의 마법은 점점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그 힘을 현명하게 사용하세요. 이렇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이 카드의 메시지는 선언이에요. 여러분의 변화는 단순한 결과나 환경의 이동이 아니라 내면에 잠들어 있던 힘이 깨어나는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그 힘은 무언가를 제어하거나 사람을 움직이게 하거나 우주에 의도를 보낼 수 있는 마법 같은 집중력과 에너지의 결집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마법은 지금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흐름에 휩쓸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흐름을 만드는 존재로 바뀌고 있어요. 하지만 이 카드가 마지막에 경고하는 것이 있어요. 그 힘은 현명하게 사용할 것. 감정에 휘둘리면 독이 되고, 탐욕에 물들면 무너지고, 의도를 잃으면 길을 잃게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 힘을 믿고, 그 힘을 지키고, 그 힘으로 나와 세상을 연결하는 것. 바로 그게 여러분이 도달하게 될 운명의 목적지입니다. 여러분, 삶은 조용히 무너지고 전환은 언제나 안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자존감이 흔들리고 마음이 지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흐름은 그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너졌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니라 해체를 통한 재구성이었고, 그 무너짐 속에서 여러분 안에 마법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누구의 눈치를 보는 것도 답을 밖에서 찾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나를 선택하는 순간 흐름은 스스로 바뀝니다. 여러분 안의 마법은 이미 강해졌고, 이제는 그 힘을 믿고 사용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흐름은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있어요. 이제는 움직일 준비가 되었는가? 그럼 3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리딩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타로 하나입니다. 4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내 인생의 흐름이 바뀌는 시점입니다. 이 리딩에서는 여러분의 현재의 에너지부터 다가올 변화의 징조, 그 전환이 언제 어떻게 다가올지, 그리고 그 이후의 인생이 어디로 흘러가게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들의 현재 에너지의 상태가 어떤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현재 에너지 카드로 첫 번째 달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 흐름은 진실과 착각의 경계선 위에 서 있습니다. 무언가 오래된 혼란, 반복되는 감정, 정리되지 않은 불안에서 점차 빠져나오고 있는 흐름이 보입니다. 이 달 역방향은 그동안 보지 않으려 했던 것과 마주하는 용기를 의미합니다. 더 이상은 모른 척 할 수 없고, 더 이상은 감정의 안개 속에서 숨을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의식 깊은 곳에서 더는 이대로 안 된다는 자각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각은 곧 행동으로 연결될 시점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카드로 컵의 3번 카드가 정방향으로 나왔습니다. 겉으로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고 오히려 즐거워 보일 수 있어요. 어떤 모임, 인간관계, 안정된 역할 속에서 여러분은 자신을 어느 정도 맞추고 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카드가 달 역방향과 함께 나왔다는 건 그 관계의 표면적 안정 뒤에 여전히 혼자 감내하는 내면의 진실이 존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겉으론 괜찮은 척, 자리를 지키는 척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이대로 가도 되는 걸까라는 질문이 커지고 있는 흐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카드로 하트 오브 스틸이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이 강철 같은 심장이라는 의미인데요. 이 카드가 말하는 건 명확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미 단단해졌습니다. 상처를 통해 단단해졌고 버텨야 했던 순간을 통해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카드의 핵심은 강철이 아니라 강철 뒤에 숨겨진 감정이에요. 나는 상처받고 싶지 않아. 무너지기 싫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느끼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이 여러분을 지키는 동시에 새로운 흐름을 거부하게 만들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여러분은 진실을 알아차렸고 겉으론 평온해 보이고 내면은 단단하지만 그 단단함이 흐름을 막고 있는 벽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의 현재 흐름은 알아차림은 끝났다. 이제는 움직일 차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그 변화가 다가오는 징조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카드로 컵의 3번 카드가 역방향으로 등장했습니다. 현재 에너지의 상태에서는 정방향이었는데 역방향으로 바뀌었어요. 전환점은
관계의 틈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유지하던 인간관계, 어쩌면 억지로 맞춰온 소셜 포지션이나 무리 속 역할, 그 안에서 이질감이 강하게 느껴지는 순간 여러분은 흐름의 변화를 감지하게 됩니다. 예전엔 즐겁던 자리에서 피곤함만 느껴지고 사람들과의 대화가 공허하게 들리고 내가 있어야 할 것 같지 않다는 어색함이 짙어질 때, 그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는 내면의 사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카드, 소지의 시종카드 정방향. 이 카드는 의식의 깨달음, 그리고 정보나 진실의 날카로운 인지를 뜻합니다. 어느 순간 평소에는 넘겼던 말, 흘려들었던 상황이 이상하게 귀에 박히고 의심이나 직감이 꽂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무언가를 정확히 알아차리게 될 거예요. 가식적인 관계, 감춰졌던 사실, 혹은 스스로의 진심. 이 자각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이 흐름에서 벗어나야 할 이유를 구체화시키는 전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카드, 컵 5번 카드 정방향. 여기서 전환의 진짜 핵심이 드러납니다. 잃어야 비로소 보이는 것. 여러분은 곧 작은 이별이나 감정적 실망 또는 실질적 손실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손실은 아프지만 그 아픔은 내가 진짜 원했던 건 뭐였지라는 본질적 질문으로 이어질 거예요. 흐름이 바뀌는 순간은 언제나 후회를 동반한 깨달음에서 시작됩니다. 이 카드의 조합이 말하는 징조는 명확해요. 더 이상 기쁘지 않은 자리, 이유 없이 꺼려지는 사람, 무심코 던진 말에 꽂히는 순간, 그리고 작은 실망이 깊은 상실로 느껴질 때, 이 모든 순간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전환의 징조입니다. 그럼 이 전환이 일어나는 시기와 방식은 어떻게 오는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카드로 컵의 1번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왔습니다. 변화의 시작은 여러분의 감정이 마를 때예요. 이 카드는 사랑, 기쁨, 충만함의 원천이 고갈되었을 때를 말합니다. 더 이상 설레지 않고 기대도 없고 무언가를 바라보며 이제 끝났구나 하는 체념이 밀려올 때, 그것이 바로 전환의 시계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이에요. 눈물이 안 나오는 슬픔, 기쁨이 느껴지지 않는 성취, 마음이 뜨지 않는 관계. 그 무미건조한 감정의 끝에 비로소 질문이 시작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카드, 은둔자의 정방향. 바로 그 시점부터 여러분은 외부보다 내면의 소리에 집중하게 됩니다. 일시적으로 사람들과 거리를 둘 수도 있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에 몰입할 수도 있어요. 이 은둔의 시간은 단절이 아니라 선택적인 고요입니다.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방향을 찾으려는 깊은 통찰의 시간이에요. 이 시기 동안 여러분은 수면 아래 묻혀있던 진짜 갈망과 목표를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카드, 태양 카드가 정방향으로 나왔어요. 바로 이어지는 전환의 방식은 밝아짐, 개화, 확신. 내면의 어둠에서 빛을 발견했을 때 그 빛은 안에서 끝나지 않고 외부로 터져나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무엇이 나를 진짜 살아있게 만드는지, 모든 게 명확해지는 의식의 개방 상태. 이건 단순히 삶의 변화가 아니라 에너지의 재배열이에요. 여러분은 흐름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바꾸는 주체로 전환되는 중입니다. 요약하자면 전환은 감정이 고갈되었을 때 시작돼서 고요한 자기 탐색을 통해 결국 내면의 태양이 스스로를 밝혀 완전히 다른 흐름을 창조해내는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그럼 이 변화 이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 이후 달라진 여러분의 모습. 첫 번째 카드로 매달린 남자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왔습니다. 이건 더 이상 희생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동안 어쩔 수 없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다려야 하니까라는 이유로 멈춰있던 여러분이 이제는 참는 걸 멈추고 더는 이해받지 못하는 인내를 끊어내는 흐름에 진입합니다.
하지만 이 역방향은 모든 게 깔끔하게 해결되어 나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래된 망설임을 억지로 끊어내는 듯한 과격함, 때로는 나답지 않음을 견디면서라도 벗어나려는 몸부림이 함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카드, 전차 카드 정방향. 이건 분명한 전진입니다. 주도권은 여러분 손에 넘어왔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더는 타협하지 않고 어떤 갈등이든 밀어붙여서라도 돌파하려는 추진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 흐름은 단순한 전진이 아니에요. 과거를 박살내고라도 앞으로 나가야만 한다는 위기감, 그것이 함께합니다. 전차는 절대로 뒤돌아보지 않겠다는 선언과도 같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 카드가 바보 카드 역방향. 이 카드는 경고의 카드예요. 여러분은 앞으로 나가고 있지만 그 앞이 정말 자유롭고 새로운 방향이 맞는지는 불확실합니다. 이 바보 카드는 무모해요. 현실을 너무 외면한 채 그냥 떠나고 싶어서 도망치듯이 무언가를 끝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즉, 변화 이후에 여러분의 모습은 멈춤에서 벗어나서 전진하지만 그 전진이 반드시 건강한 방향은 아닐 수 있다는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 맞는 방향인지, 혹시 상처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본능만으로 질주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바보는 여러분에게 되묻고 있습니다. 변화 이후에 여러분은 확실히 달라지지만 그 변화가 진짜 자유가 되기 위해선 한 번 더 나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럼 이 전환의 흐름을 막는 가장 큰 방해 요소는 무엇인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전환의 흐름을 막는 가장 큰 방해 요소로 첫 번째 카드가 교환 카드가 정방향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강하게 붙잡고 있는 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심리예요. 도덕, 관습, 책임, 신념. 이 모든 건 때론 지켜야 할 가치이지만 지금 여러분에게는 자기 선택을 가로막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원래 이런 거야. 내가 어떻게 이걸 저버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이런 생각이 떠오른다면 여러분은 스스로의 변화를 스스로 거부하고 있는 중이에요. 바로 이 교황의 에너지가 여러분을 틀 안에 고정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온 연인 카드 정방향. 여기서 또 하나의 방해 요소가 드러납니다. 바로 누군가와의 연결입니다. 그것이 사랑이든 책임이든 의무든 어떤 관계로부터의 의존, 혹은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이 결정을 못해라는 생각이 지금 여러분의 전환을 망설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애정 문제가 아니에요. 타인의 감정, 기대, 판단에 얽매여서 내 인생을 결정하지 못하는 상태, 그 자체가 방해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카드로 죽음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왔어요. 여러분이 바라는 변화는 이미 여러분 문 앞에 와 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여는 건 여러분이에요. 이 데스 카드 역방향은 지나간 것을 놓지 못할 때, 이미 끝난 것에 집착할 때, 변화는 오히려 고통스러워진다고 경고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끝내야 할 무언가를 붙잡고 떠나야 할 자리를 고집하고 이미 멈춰버린 흐름을 억지로 살리려는 중일 수 있습니다. 이 세 장의 카드 조합이 명확히 경고하고 있어요. 관습과 도덕의 프레임, 타인과의 감정적인 얽힘, 끝내야 할 것을 끝내지 못하는 미련. 이 세 가지가 지금 여러분의 흐름을 가장 강하게 붙잡고 있는 방해의 정체예요. 그럼 이 흐름을 바꾸기 위해 여러분이 취해야 할 자세나 태도는 어떤 것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카드로 펜타클의 왕 정방향 카드가 나왔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첫 번째 자세는 안정감 있는 책임자 마인드입니다. 무조건 도망치듯이 떠나는 것도 아니고 감정에 이끌려 반응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펜타클의 왕은 감정을 배제하고 현실을 냉정하게 보는 눈, 그리고 결과를 예측하고 버티는 힘을 상징합니다. 흐름을 바꾸고 싶다면 지금 해야 할 건 확신 없는 결단이 아니라 단단한 기반 위에 선 선택입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이 소드의 왕이 정방향으로 나왔어요. 이 두 번째 필요한 태도는 지적인 거리감이에요. 감정적으로 얽히지 말고 상황을 한 발짝 물러나서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힘. 이 카드는 냉철함, 통찰력, 그리고 절단의 결단력을 요구합니다.
더 이상 미루지 않고, 더 이상 타협하지 않고, 이 흐름은 여기까지라고 정확히 자를 수 있는 그 용기, 그게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카드로 펜타클의 2번 역방향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는 경고의 카드예요. 계속해서 균형을 잡으려다 둘 다 잃을 수 있다는 겁니다. 흐름을 바꾸고 싶다면 더 이상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를 유지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든 둘 다 잘해볼까? 이쪽도 저쪽도 놓기 싫은데? 이런 태도는 오히려 흐름을 더 엉키게 만듭니다. 이제는 중심을 잡고 하나를 선택하고 나머지를 과감히 내려놓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흐름을 바꾸고 싶다면 결정하고 내려놓고 중심을 잡아야 할 때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우주가 보내는 메시지 오라클 카드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Is this me라는 카드가 나왔네요. 지금 이 모습이 정말 너야? 라고 묻고 있어요. 이 카드는 여러분에게 냉정하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습이 정말 너야? 무엇을 선택하고 있든, 무엇을 참아내고 있든,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진짜 여러분의 목소리는 어디 있는가를 우주는 지금 정확히 짚어내고 있습니다. Is this me는 정체성의 혼란을 말하는 카드입니다. 타인의 기대에 맞춰 움직이느라 정작 여러분의 본질은 사라져버린 상태. 억지로 견디며 살아왔던 가면을 이제는 내 얼굴이라 착각하게 된 상태. 이 카드는 여러분에게 따뜻하게 위로를 건네지 않습니다. 대신 직면하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 하는 선택이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인지, 이 흐름 속에서 나는 스스로를 얼마나 속이고 있는지, 이게 정말 나인가? 그 질문 앞에 멈춰 설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첫 번째 깨어남을 맞이한 겁니다. 진짜 나와 마주할 때 흐름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주가 보내는 결정적 변화 시점의 징조, 우주가 보내는 사인은 어떤 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벌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용기, 담대함, 두려움을 마주하는 힘의 카드예요. 이 카드는 흐름의 전환점이 언제 오는지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대신 그 시점을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는지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여러분이 마주하게 될 전환의 징조는 의외로 매우 조용한 두려움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전혀 준비되지 않은 길, 내가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낯선 상황, 이 방향이 맞는지도 모르는 혼란스러운 타이밍. 그 순간 여러분은 막연한 두려움과 직감 사이에서 선택을 내려야 할 기로에 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 만약 여러분이 그 불확실한 길을 작은 한 걸음이라도 디딘다면 그것이 바로 변화의 문이 열리는 징조입니다. 이 카드는 예언을 해주는 카드가 아니에요. 대신 흐름을 바꾸는 신호는 언제나 두려움 뒤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카드의 메시지는 이거예요. 알 수 없는 것과 용기 있게 마주하세요. 당신의 걸음을 믿으세요. 우주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그 길이 너를 두렵게 한다면 그 길은 너를 바꿀 것이다. 그럼 마지막으로 변화 이후 여러분이 도달할 운명의 목적지는 어딘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드가 주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마법 같은 순간이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준비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카드는 확실히 선언하는 카드예요. 모든 걸 뒤집을 단 하나의 순간이 온다. 그리고 당신은 그 순간의 주인공이 된다. 이 운명의 도착지는 단계적이지 않습니다. 서서히 변하지도 않아요. 이 카드는 말합니다. 순간이다. 충격이다. 예고 없는 반전이다. 지금까지 지켜왔던 여러분만의 기준이 무너지고 당연했던 것이 사라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통째로 재편할 단 하나의 찬란한 순간. 여러분이 도달하게 될 그 운명의 장소는 예측 가능한 평범한 성공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적처럼 주어지는 변화의 폭발점이에요. 이 카드가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기회는 이미 예정되어 있다. 문제는 당신이 그때 깨어있는가. 여러분은 변화를 설계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변화를 받아들이는 준비된 자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준비된 자만이 그 마법 같은 순간을 자신의 운명으로 끌어올 수 있는 자격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예상치 못한 한순간의 기적을 기점으로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 거예요. 그리고 그 마법 같은 순간은 바로 여러분의 운명의 목적지가 될 겁니다. 여러분, 우주는 단순히 기다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을 마주하고 그 안에 변화의 문을 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질문,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막연한 불안, 그리고 지금 여러분 앞에 다가오는 낯선 기류, 그 모든 게 이미 변화의 신호입니다. 이게 정말 나인가라는 질문에서 이제는 나로 살아야겠다는 결단으로 나아가는 순간 이 마법 같은 변화는 실현됩니다. 여러분, 그 순간을 피하지 마세요. 맞서세요. 여러분이 주인공이 될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이 리딩이 여러분의 직관을 깨우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우주는 항상 여러분 편이에요. 그럼 4번 본드 리딩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 리딩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